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신경 써야 할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꿔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되고 등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전지향 씨는 연애할 때 어떤 것들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연애를 하면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꾸민다. 예, 제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보이기 싶어서. 위해서. 안 그래도 뭐 예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비웃네요. 네, 우리 윙크도. 네. 공감해서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래요. 보면요, 요즘은 또 남자들도 왜 연애할 때는 처음에는 멋있잖아요. 네. 맞아. 추리닝 같은 거 절대 안 입고. 그죠, 트레이닝 하지만 많이 근데 둘 다 이제 한 연애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여자들은 민낯을 공개하고 남자들은 점점 추리닝 패션을 선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해요. 신비감이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가 처음에 민낯을 공개했을 때 남자가 아니 누구 이러면은 가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김한도 씨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민낯마저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요리에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요리요? 네, 왜냐하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정든다고 하잖아요. 빙고. 그 남자친구에게 제가 예쁘게 이렇게 시간 들여서 싼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을 선물하면 야. 남자들 다 녹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문제 하나 제기하면요. 네. 이제 매번 이제 새로운 남자분이 이제 생길 때마다 그 사는 그 도시락 통들은 다 어쩔 건데요. 3단짜리, 5단짜리. 도시락통이 많이 모였나요? 네, 저 지금 한 집 방 가득이라면서요. 세트로 이렇게 구비돼 있는데요. 필요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드릴까요? 아무튼 뭐 주희 씨가 지금 한 얘기 중에서 먹으면서 정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보면은요, 데이트할 때 사실 그 먹는 거, 꾸미는 거보다는 먹는 거 데이트 코스 짜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맛집 검색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외모 가꾸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남녀에 따라서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랑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메뉴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활용하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네. 그쵸? 자, 그럼 네. 첫 번째 메뉴로 최근 웰빙 음식으로 지향을 하고 각광받고 있는 오리 요리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난 오리 요리 함께 드실까요? 세상 발견 유레카! 오리의 변신은 무죄. 제주산 청정오리를 재료로 손님들을 유혹한다. 맛도 굿, 건강도 굿. 오리 요리 대열전숙으로 지금부터 고고고.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오리 요리 전문점.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방하는 분주한 모습. 주방 한 끈에선 오리 요리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꼭 필요한 각종 채소를 다듬느라 바쁘고 정성스럽게 손질된 각종 채소들 드디어 출동 준비 완료. 가장 중요한 오리고기 손질은 당연 사장님의 목. 손질이 끝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이 오리고기들은 모두 순수 제주산. 또 손님들에게 좋은 오리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비법이 있다는데 그 비법이 뭔가요? 예, 요거 제주도에서 그 복분자를 먹여서 키운 오리입니다. 이게 그 색깔도 보시면 빨갛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름기가 좀 적어서 그 담백하고 아주 부드러운 맛이 좀 짙습니다. 고기 손질을 끝낸 사장님, 주방 뒤 마당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굵은 소금까지 착착 뿌려주며 고기는 누릇누릇 잘 익어가고 그런데 왜 벌써 고기를 굽는 거죠? 지금은 노스구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스구이 초벌을 하고 있는데요. 초벌을 하는 이유가 그냥 생구이를 구우면 오리 특유의 그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참나무로 이렇게 초벌을 하면 참나무의 향이 배서 고기가 일단 향긋한 냄새가 나고 또 그 약간 오리고기가 약간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금으로 인해서 그 질긴 부분까지 처리를 해서 약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낼 수 있게끔 일을 하는 겁니다. 초벌구이까지 끝낸 오리고기, 로스구이용 불판에 통째로 올려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구워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오리고기의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다는 로스구이. 불판에서 노릇노릇 구워진 오리고기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있다. 상추에 깻잎 한 장 올려놓고 잘 구워진 오리고기와 마늘을 함께 곁들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방 안에선 정성스럽게 주물럭 구이용 육수를 만들고 있다. 오리를 통째로 넣고 1시간 이상 끓여야 육수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런데 육수에 뭔가를 섞고 있는데 혹시 이 집만의 비법? 비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건 알려줄 수 없죠. 저희 왜요? 집만의 비법인데. 이 오리 요리 전문점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육수. 가진 양념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고추장을 더 넣은 후 가진 양념과 육수가 잘 혼합되도록 골고루 섞어준다. 잘 섞어진 양념적 속으로 드디어 오리고기 입수. 주물럭구이의 제맛을 내기 위해 양념도 듬뿍듬뿍 부어지고. 자, 이제 우리 주물럭구이 출동 준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24시간 숙성시켜야지 고기 맛도 부드러워지고요. 예, 깊은 맛도 나요. 그냥 나가면 맛이 조금 떨어져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고요. 야채가 듬뿍 들어가서 애들도 좋아하고요. 떡볶이 들어가서 아주 아이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주물럭구이용 오리고기. 마침내 철판 위에 몸을 맡기는데 적당히 달궈진 철판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다. 잘 구워진 오리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떡과 함께 가진 채소가 오리고기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주물럭구이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한 번 맛보면 오랫동안 그 맛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맛보실래요?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리 요리가 있다. 끓는 물 속에 입수 준비를 마친 재료는 바로 능이버섯. 능이버섯으로 육수를 낸 후 오리 한 마리 그대로 입수. 2시간 이상 삶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랍니다. 능이버섯과 오리가 만들어낸 진국의 육수에 제주산 전복이 함께하며 한상의 맛을 더하는데 능이 오리 백숙 요리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한약재를 넣다 보니까 한약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편적으로 이 능이를 쓰게 되면 그 국물 맛이며 향이 너무 좋아서 어린 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부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제가 능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리 요리를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하나둘씩 밀려오고 손님들이 주문한 요리를 주방에 알리는 직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주물럭구이 한 마리 테이블로 도착하자 테이블엔 함성이 터집니다. 뭔가 양념이 좀 색다르고 또 예, 입안에 좀 착착 감기는 느낌? 그런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그래서 이걸 시키게 됐습니다. 한껏 부푼 기대 속에 드디어 주물럭구이를 맛보기 시작하는데 상추에 싸서 먹기도 하고 채소 없이 그냥 먹어보기도 하고 먹는 방법은 달라도 느낌은 하나.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엔돌핀 수지가 상승. 기분 좋게 친구에게 먹여주고 감정이 있으니 어느 정도 있는 법. 오리 요리를 맛보기 위한 손님들의 외침은 계속 이어진다. 기분이 상당히 좋지. 오리 한 마리가 전체 딱 올라오니까. 통그레가 최고라 최고. 통그레가 최고라. 오리고기가 구워지자 상추 쌈싸기 경쟁이 시작되고 채소와 함께 오이 로스구이 입안으로 직행한다. 혼자 드시기 미안했는지 맛보기를 권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맛본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외침. 매콤달콤
새콤달콤한 양념과 오리고기가 조화를 이룬 주물럭구이. 담백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오리고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로스구이. 능이버섯과 전복 그리고 오리고기가 만나 이뤄낸 환상적인 맛의 매력. 우리 요리 그 맛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나깨나 당신 없인 못 살아. 여기 특별한 이와 사랑에 빠진 이가 있었으니 대체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앵무새. 앵무새와 사랑에 빠진 그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긍정과 평화를 상징하며 인간과 친근하게 지내온 새. 부산에 가면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앵무새 사랑이 대단한 이가 있다는데 과연 그 주인공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시민제보단의 친절한 설명 끝에 도착한 곳.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 속에서 제작진을 맞이하는 건 바로 정겨운 새소리. 앵무새에 푹 빠진 부산 사나이 정흥식 씨를 소개합니다. 대체 이곳이 평범한 가정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집안 곳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많네. 그렇다면 키우는 새는 모두 몇 마리인가요? 너무 예뻐요. 지금 전부 한 33마리 지금 알 낳는 게 알을 지금 한 7개 나가지고 있거든. 2마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식구가 늘어가지고 사기도 하고 새끼도 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늘었지 이제. 정흥식 씨의 집을 살펴보다 문득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얽히고 얽힌 페트병과 세정 통로입니다. 미로 같기도 한 페트병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얘를 또 뭐 움직여 사람처럼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자기는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효과겠지. 자기가 감에 한 자리 새 있으면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는. 맞아요. 세장 하나만 가져. 새들을 돌보기 위해 그는 마당에 손수 이렇게 페트병 통로를 만들어 새들이 재밌겠다, 운동할 수 있는 앵무새들도.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와봐, 일로 와봐. 정말이지 그의 앵무새 사랑 대단하죠? 여기 재밌어, 일로 와봐. 귀여워요. 그가 처음 앵무새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난 뒤 우연히 새 가게를 지나치게 됐던 아저씨. 맑은 소리를 내며 날갯짓을 하던 새가 그토록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눈에 반한 거죠. 아유 예쁘다. 그 처음에 뭐 옛날에는 금붕어 뭐 자라 거북이 키웠는데 새가 이게 날아다니는 게 좋더라고. 그래 뭐 이렇게 내 말 듣고 날아다니면서 하니까는 그래가면 새에 미쳐가지고 새 지금 새 박사가 됐다 이 박사. 당신을 자타공인 새 박사로 임명합니다. 정은식 씨의 앵무새 사랑은 그야말로 지극정성. 유별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대체 어떻길래 동네 소문 자자한지 지금부터 정은식 씨의 특별한 새사랑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규칙적인 습관처럼 앵무새 식사를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아저씨. 그도 그럴 것이 멀리 날아가도 아저씨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앵무새들이 쪼르르 달려온다고 하니 그야말로 눈에 주인을 넣어도 알아요. 기쁠 정도랍니다. 아니 세장 밖에 풀었는데 날아가질 않아요. 너무 다섯개 다 풀어하고 새끼 잘 날아 건강하게. 집을 이거 아니까 저 하나씩 씹먹고 바깥에 나와서 먹어. 날라갔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모란이래요, 이름이 모란이. 예쁘네요. 다른 새보다 좀 영리하고 또 오래 살고 또 이렇게 옷 입은 색깔이가 또 다른 새보다는 좀 예쁘다고. 그래서 앵무새는 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선택하지. 지금부터 아저씨를 유독 잘 따른다는 앵무새 사총사를 소개합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이 녀석은 삐삐. 특이한 색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예삐. 아저씨를 제일 잘 따르고 특히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카도리. 그리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녀석의 이름은 무지개. 다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녀석의 화려한 무지개 색에는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데요. 어떻게 색깔을 저러죠? 이게 지금 색깔이가 이렇게 한복처럼 안에 이렇게 하고
거죽에 또 이렇게 두루마기 식으로 그러네요, 이런 진짜. 색깔이 좀 귀하다고. 이게 같은 새 중에서 이것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렇게 이런 안 하든지 그럼 산에 가서 이제 갑자기 어깨 얹으면 사람들이 아저 새 어디서 날라왔네. 새 날라왔다고 이제. 있어요, 그죠? 영하의 겨울 추위라서 자주 씻을 수 없는 앵무새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날이 포근해지면 이렇게 앵무새 목욕을 시킨다는 아저씨. 반신욕하는 거예요, 이 친구? 아저씨 너무 좋아요. 저 처음 봐요. 그런데 이때 구경꾼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나도 목욕하는 거 목욕하고 그런 거 싶은데. 어째 계속 물주위만 두리번 거리는 녀석. 꼭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서열이 이제 높으니까는 제가 고참이니까 고참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싫은데도 계속 몇 번을 시간을 끄는 거라. 우와, 역시 신나. 이제 내 차례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앵무새들의 세계에서는 목욕도 서열순으로 차례차례. 그런 게 있군요, 새 사이에서. 일하러 가자. 돈 벌러 가자. 택시 운전을 하는 정음식 씨. 그가 일을 나갈 때면 이렇게 새들과 함께 나선다는데요. 가자. 쫓아가요? 가끔은 말벗도 되어주니 아저씨에게도 좋고 집안에만 있을 녀석들에겐 간만에 나들이가 되어서 좋고 어떻게 저렇게 그야말로 어깨를 리조트 나눠서 내부 좋은겨. 다들 1년 이상이 안 된 어린 새들이어서 더 보살핀다는 아저씨. 택시 안에는 물과 사료 그리고 배설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깜짝 마련되어 있을 놀라겠다. 이거 정도인데요. 뭐예요? 그러면서. 아저씨의 새 사랑 이제 좋아하실 어느 것 정도인지 같아요. 감이 오십니까? 오늘 날씨 참 좋다. 멀미 안 하나? 어디를 가더라도 새들과 함께하니 지루할 틈이 없다는 아저씨. 운전을 하면서도 좁은 차 안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래서 틈틈이 간식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안녕. 우와. 안녕 그런다. 내가 이렇게 시줄까? 하지만 저 안에 365일 다- 새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새 얘들이 또 보고 싶고 얘들이 안 떨어진다고 또. 저 자식 그러니까는 같으실 한 거예요. 달 동안에 얘들하고 같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 금강산도 가족이죠, 식후경이라 하지 않던가요. 아저씨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새들 덕분에 이렇게 짬을 내 식사를 할 때도 앵무새와 늘 함께 이동하는데요. 번거롭기도 할 테지만 아저씨는 언제나 싱글벙글. 그래도 얌전하네요. 그런데 아저씨 혼자 밥을 먹는 게 내심 서운했는지 아저씨 저도 배고파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정말요?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거라. 이번에는 저런 아저씨 새가 안 목과 떨어지죠. 무채를 냉큼 저렇게 가로 챙겨서 예뻐해 네. 정말 배가 고팠는지 냠냠 잘도 먹습니다. 우리 주인하고 있으면 새들이 먹을 원래 것도 안 이렇게 식성이 떨어지고. 좋은가요? 저 고춧가루 묻어 있는데. 다 다르니까. 모르지 뭐. 그리고 윤무부 교수한테 물어봐야 잘 알지. 내가 정말 원조 새박사. 전문가이거든. 그래 얘는 사람 먹는 거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진 않겠죠? 아저씨와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거겠죠. 복 받은 거죠. 식사도 주인 잘 든든하게 만난 거죠. 마쳤겠다. 다시 운행에 나서는 아저씨와 앵무새들. 아우 참 새가 예쁘네요. 어디 보자. 뭐라 그래 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주머니에게 갈 것인가? 이리 와봐. 이쪽 손을 깨물었어. 만지니까 저 이쁘다는데 왜 물어? 저 그렇게 쉬운 앵무새 아니거든요. 승객들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너무 귀엽고 뭐 아무리 멀리 가도 지루하지 않겠네요. 아니 저 새가 저게 저 주인을 잘 따르고 그렇게 저 뭐야 생사고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동물이라도 예사를 안 보이네. 이번엔 아저씨가 급한 용무가 있는 모양. 임시 방편으로 앵무새 먹이부터 챙기는데요. 빨리 가. 내 화장실 갔다 올게. 싫어요. 저는 아저씨는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없어요.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화장실 따라가려고. 가자. 데리고 갈게. 아유, 어떡해요. 찰떡이라 찰떡. 절대 안 떨어질러. 저는 아저씨랑 함께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한시도 아저씨와 떨어지지 않는 녀석 덕분에 하루 반나절만 일을 하려는 아저씨. 제가 아저씨
아저씨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될게요. 아, 카메라 감독님은 남자분이니까.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아저씨에게 앵무새와의 일과는 한편으론 또 다른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르다는데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옆에서 재롱뜨는 녀석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다는 아저씨. 새들도 좀 건강하게 알 산란 잘하고 이제 한번 분양도 친구들 새들 분양도 하고 그래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제 일 잘하고 같이 이제 오래오래 살고 동반자로 이제 그거 바르는 거지 다른 거 뭐. 운전 중인 아저씨를 절대 방해하지 않고 손님들이 있으면 뒷좌석으로 가지 않는다는 신통방통한 앵무새들. 영원한 그의 동반자, 앵무새들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정흥식 씨. 앞으로 녀석들과 더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네, 대단합니다. 앵무새 사랑에 정말 지극정성인 정흥식 씨. 앵무새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꾸며주고 페트병을 개조해가지고 놀이기구까지 또 만들어주시고 일하러 다니시면서 앵무새를 늘 함께 다니면서 앵무새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자식을 키우듯이 앵무새를 돌보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2마리에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33마리까지 네. 정말 많은 가족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마음. 물론 아저씨도 앵무새를 좋아하시는 것도 느껴졌지만 앵무새들도요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떠나질 않잖아요 앵무새라 옆에서. 그래서 그런지 말도 잘해요. 안녕. 안녕. 주희 안녕. 아니 진짜 오늘 김학도 오라버니 재영 언니 저희 둘 다 앵무새 옷을 입고 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빛깔 참 예쁘죠. 저는 보면서요 앵무새가 참 똑똑하구나 느꼈어요. 아니 뭐 주인 알아보는 건 기본이고 자기 부르는 것도 알고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아래 위 서열이 확실하다는 거. 네,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지 확실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 옆에는 승희 씨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새랑 사람을 비교해요. 제가 무려 3분이나 먼저 세상에 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언니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안녕. 아니, 무슨 3분 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보세요, 정말. 아무튼, 네, 여러분. 앵무새가 똑똑하다는 사실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조류 중에서도 이 앵무새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IQ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0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앵무새도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녕. 말도 하고 뭐 새 IQ 뭐 새 머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무새는 기분 나빠도 앵무새는 되네요. 거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앵무새가 똑똑해서 말을도 하고 하는데 앵무새 여러 종류 있습니다. 옆구르는 앵무새도 전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군무 이렇게 춤추는 앵무새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은수 씨 그 앵무새들도 30 몇 마리라 그랬죠? 30 몇 마리의 앵무새가 함께 단체로 이렇게 춤추는 모습 보이면은 야 이거야말로 기네스에 올라갈 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 한번 시켜보십시오. 정은식 선생님. 그것도 멋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굳이 그런 재주가 없더라도 이 아저씨의 앵무새들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아저씨에겐 큰 힘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래오래 주인 아저씨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화 예정 중인 이제 곧 태어날 새끼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 대가족이 되겠네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앵무새의 숫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쵸.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춥지만 이한 치안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얼음의 나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얼음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죠. 세상발견 유레카! 북풍 한솔 찬바람에 움츠러들지 마라. 겨울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생애 처음 봤거든. 그중 하나가 추운 날씨 덕에 오롯이 존재감을 뽐내는 얼음 조각들. 그리고 이 멋진 작품을 조각하고 탄생시킨 이 남자. 차디찬 얼음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의 얼음 조각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대구의 명품 휴양지로 손꼽히는 비슬산. 수려한 경치에 도심 근처라는 지리적 특권으로 한겨울에도 사람들 발길 끊이질 않는데 산이 좋고 또 이제 겨울에 오면 이제 배경이 좋고 대구 건강에 있고 그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비서산도 좋은데 꼭 보고 갈 게 있어요. 사실 비슬산은 사계절 중 겨울이 단연 으뜸.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얼음 동산 때문인데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낸 환상의 절경에 등산객들 발길과 눈길이 꽁꽁 묶인다. 너무 좋고 처음 봤어요. 신기해요. 너무 좋아갖고 해마다 찾아와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마치 영화 가위선의 에드워드가 다녀간 듯한 솜씨. 하지만 이곳에 눈의 마법을 건 사람은 따로 있으니 에드워드 못지않은 실력의 주인공. 벌써 7년째 비슬산 겨울을 책임지고 있는 이 남자. 얼음 조각가 유재승 씨 되시겠다. 보통 테마별로 많이 나누는데 이제 동물이나 건축물이나 상징물이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진만 있다면 어떤 거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만 있으면 어떤 조각이든 오케이. 우선 사진으로 도면을 그리고 그 크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착착 얼음을 쌓은 후 그 위에 밑그림을 쓱쓱. 그리고 각종 다양한 도구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본격적인 조각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칼 종류가 큰 칼서부터 이 사이즈별로 한 4종류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서 좀 초보자들이 쓰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어느 정도 손에 맞으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지나야 그 칼을 정확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좀 접근하기 힘든 칼입니다. 그렇다. 보기에도 전문성이 물씬 느껴지는 도구들. 얼음을 자르는 전기톱, 날카로운 이를 자랑하는 손톱, 얼음을 가는 도구 등 이 많은 도구가 얼음 조각에 사용된다는 말씀. 재료가 미끄럽기 때문에 칼이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삐뚤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주위에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씨의 신념대로 안전에 안전을 기해 만들어진 작품들. 초대형 미끄럼틀과 얼음집의 대명사 이글루, 그리고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까지. 그런데 사실 재승 씨가 공들인 작품은 이겁니다. 따로 있다. 올해 임진년을 맞이해서 오시는 그 관람객들이 복 받아가시라고 좀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인 작품입니다. 흑룡회를 기념해서 탄생한 작품. 위풍당당 위험충만한 용. 용맹스러운 눈빛 그리고 날렵한 비늘이 당장 승천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인데 이걸 조각하는데 꼬박 5시간이 걸렸단다. 어느새 어둠이 비슬산 자락으로 내려앉고 늦은 밤까지 작업을 이어가는 재승 씨. 하루빨리 얼음 동산을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선물할 생각을 하면 꽁꽁 얼어붙은 손끝에 다시 힘이 들어간다는데 저녁에는 또 낮하고 틀리게 조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사되면서 또 아름다움이 또 틀리니까 여기 찾아주시는 손님들하고 반응 자체가 또 틀려가지고 저희도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투명한 얼음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면 밤에는 조명을 받아 형형색색 옷을 입고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얼음 동산. 이 아름다운 동산의 창조자가 바로 재승 씨란 말씀. 얼음 조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대중화되지 못한 조각 중에 하나인데 많이 좀 배우셔가지고 관객과 아니면은 더 활성화된 얼음 조각의 큰 축제가 한번 만들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순간의 예술이라는 얼음 조각을 영혼의 이슬로 만든 이 남자. 추운 날씨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탄생한 그의 작품들이 올겨울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언젠가는 녹아서 물이 되고 사라지고 마는 순간의 예술. 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고 마는 그런 액화의 기질이 있는데요. 이 우리의 추억에 남아있는 한 얼음이 물이 되어 사라져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유재승 씨의 말씀.
이렇게 얼음 조각 하나로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의 마음을 보고 야, 예술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저렇게 멋진 예술 작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녹아서 없어진다는 게 그렇다고 뭐 아까워서 냉동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예술 작품으로서의 존재가 없어지고요. 예. 참 고민이네요. 외국에는요 이런 얼음 조각을 따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50년대부터 이 얼음 조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꽤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이런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예, 맞아요. 뭐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 방송을 통해서 생겼으면 좋겠고요.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유재승 씨께서도요. 좀 더 얼음 조각이 좀 더 대중화가 돼서 얼음 축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요.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 얼음 조각가가 정착이 돼서요. 프리랜서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환갑잔치, 칠순잔치나 돌잔치가 보면 그 조각 작품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재승 씨의 작품을 보면서 와,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하면 또 그 방면에 또 전문가가 일인자가 되실 더 수도 있어요. 늘어나게 되고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레카 맛있는 식탐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다의 잡초에서 바다의 귀족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매생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매생이 함께 만나러 갈까요? 세상 발견 유레카! 대체 무엇을 보고 고민 중인지 답답한 표정의 실험맨. 결과는 20초 후에 공개하고요. 그 전에 맛있는 유레카 식탐의 주인공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실크보다 부드러운 자태에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깐깐한 매생이가 요즘 제철을 맞았다는데요. 매생이의 모든 것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생이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네, 맞아요. 어느 것이 매생일까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매생이는 어떤 걸까요? 그러게 어떤 건 파래 뭐 이런 것도 매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매생이가 어떤 걸까요? 매생이 1번 아니에요? 2번. 2번이요.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시죠? 대체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제일 부드러운 거. 매생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진한 녹색의 해조류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무쳐먹는 자라는. 파래나 감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생이는 훨씬 가늘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단맛이 많습니다. 맛도 파래보다 좋고요. 감태는 다시마과에 속하는 갈조류입니다. 파래와 매생이, 감태를 구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매생이. 매생이, 감태, 맞췄네요, 파래 순으로 입자가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매생이 채취는 11월부터 3달 동안만 하므로 지금이 최적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추운 겨울철에 국을 끓이면 잘 식지 않아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별미입니다.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뜨거워서. 특별한 매생이 음식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충남 조치원의 한 해초 음식 전문점. 이곳의 특별한 매생이 요리는 매생이 만두 전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생이 부침, 매생이 해초 수제비, 그리고 매생이 죽이 있어요. 매생이 해초 수제비 먹고 싶어요, 저는요.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특급 매생이 요리. 그 첫 번째 주자는 매생이 죽입니다. 평범한 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매생이 죽을 만들 때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시마하고 표고를 그냥 찬물에 한 10시간 정도 담가놔서 우리세요. 네, 그 물에다가 죽을 쓰는 거예요. 매생이가 바다에서 나오는 영양의 보고라는 건 다들 아시죠? 게다가 매생이에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주 식량으로도 지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진짜요?
영양가가 많고 바다 냄새 그윽한 매생이로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죽이라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추운 겨울 호호 불면서 먹으면 끝내주는 영양 만점 매생이죽. 맛있겠네요. 매생이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맛 때문에 꺼려하기도 할 텐데요. 그럴 때 잘 익은 김치와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펼쳐집니다. 진한 빛깔. 맛있겠다. 그런데요, 1년에 딱 석 달만 나오다 보니 매생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매생이를 구하나 했더니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얼려주시는군요. 아니 매생이 나오는 철이 딱 2달밖에 없는데 1년 내내 쓰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금냉으로 그리고 또 매생이는 어쩔 수 없어요. 맛은 제철에 나오는 게 지금 1월 달이 제일 맛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여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냉동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특급 매생이 요리 그 두 번째 주자는 바로 매생이 만두 전골입니다. 매생이와 만두 전골의 궁합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매생이 만두 전골을 완성하기 위해선 바로 이 재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매생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그 재료는 다름 아닌 묵은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저는 묵은지 들어간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야. 어머나. 더 이상의 그러니까 김치도 아삭아삭한 맛이었다가 칼칼한 맛이 나잖아요. 매생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양은 풍부한데 매생이 자체의 맛에 사람들이 길들여 있질 않기 때문에 김치하고 매생이하고 같이 먹으면 완전히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뛰어난 묵은지를 송송송 썰어 넣은 김치 속을 넣은 만두를 직접 빚어 사용하는 매생이 만두 전골. 만두가 완성됐다면 이제 만두 전골에 육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특별한 이곳만의 비법을 살짝 공개하자면 이거 혹시라도 한우 사고를 뼈니까 잡냄새 날까봐 잡냄새 제거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한우 사골뼈를 푹 구워 진한 육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직접 빚은 만두와 깨끗이 잘 씻은 매생이와 각종 채소와 양념이 더해지면 바다의 청정 무궁의 식품 매생이 만두 전골이 완성됩니다. 정말 영양 골고루 퍼져 있는 매생이와 만두를 한 그릇 떠서 시식에 들어가는데요. 매생이와 김치의 절묘한 궁합을 이루는 매생이 만두 전골은 손쉽게 매생이를 즐기기에 충분한 메뉴. 주인장이 만들어내는 그 맛이 일품. 마음이 따라올 자가 없다며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제비는 매생이랑 만나야지 제일 제맛인 것 같아요. 뜨거워. 일단요 먹고 나면요 속이 편해요. 그래요? 속도 편하고 부드럽고. 이 묵은지 정말 맛있거든요. 이 사골 국물에 직접 빚은 만두. 바다의 매생이 하면 아시죠? 몸에 좋은 거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 아무래도 깨끗한 게 바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 먹으니까 이제 몸에 있는 좀 나쁜 것들이 이렇게 약간 정화된다고 해야 되나? 해드려?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특급 매생이 음식 시리즈 제3탄. 그 마지막 주자는 지글지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매생이 전입니다. 매생이전. 겨울철에만 나오는 귀하신 몸 매생이의 놀라운 변신 매생이 전.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아따 그거 참. 없습니다요. 매생이구나. 다이어트에 좋대요. 피부에 좋대요. 피부에도 좋아. 충남 천안에 가면 매생이를 이용한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요. 그래요?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니 어디? 어떻게 알고 오셨대? 저희는 유력하니까요. 특별한 메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따라와요? 작정 주방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매생이와 닭입니다. 평범한 닭과 매생이를 이용해 어떤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저희 집의 특별한 메뉴는 매생이 반개탕입니다. 특급 메뉴 매생이 반개탕은 매생이와 닭이 어우러진 독특한 보양식인데요. 이곳에 가면 꼭 맛봐야 한다는 별미 중의 별미 매생이 반개탕. 사실 기력이 쇠하다 싶을 땐 닭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매생이가 더해지니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매생이 반개탕을 완성하기 전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굴. 매생이와 닭과 굴을 넣으면 궁합이 제일 잘 맞고요. 또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생이를 넣고 끓이면 완성. 매생이가 들어가 푸르스름한 국물과 시원한 굴의 절묘한 조화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그야말로 속이 확 풀리고 속 든든하게 해두는데 이보다 뛰어난 보양식도 없습니다. 보약 한 접이 부럽지 않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메뉴 매생이 반개탕. 여러분 그만 좀 드시고요. 맛 좀 설명해 주세요. 맛이 어때요? 매생이하고 닭하고 어우러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속이 참 편해요. 바다의 매생이와 육지의 닭이 만나 아주 환상적인 맛입니다. 맛있는 유레카 식탐. 오늘의 주인공은 매생입니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 늦기 전에 겨울철 건강지킴이 매생이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따 그거 참 매생이 먹고 싶구나. 네, 야,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겨울철의 별미 매생이 오늘 유레카 식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 전남 무안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쪽 이제 군수님께서 무안에서도 유명한 게 매생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매생이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파래는 반찬으로 먹어봤지만 매생이가 그렇게 부드러운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기가 좀 허하다 싶을 때는 매생이 죽을 굴을 넣어서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께서 끓여주시는데 예전에는 전라도 분들만 좀 매생이를 많이 드셨다고 하면 맞아요. 요즘에는 그 워낙 몸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구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생이를 수확하는 일이 참 고되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그 제철인 때인데 물도 겨울철에 차가웠고요. 배 위에 네. 찬 배 위에 엎드려가지고 매생이 꺼내려면 손으로 다 일일이 훑어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매생이 드시면서 이 매생이를 수확할 때 그 고단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생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왜 이렇게 기름을 자주 넣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쩌다 한 번 넣는 느낌?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40리터로 서울 부산도 왕복하니까요. 개념 있게 하이브리드를 시작하자. 소나타 하이브리드.